지난 한 주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지정학적 김장감,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위기 국면으로 좀 급변을 하다가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쟁도 결국에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결국에 우상향하거든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ETF 기업 재무자산 편입을 통해서 시장에 계속 이런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도 한국에 계속 생기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옥석을 가려낼 필요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 얘네가 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맞는지를 좀 이번 시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업로드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코너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원래 절실 비트코인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절실 비트코인으로 하다가 7월에 나오는 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로 이제 제목이 확정이 되면서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 코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6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소식, 온체인 데이터 분석, 향후 전망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 나와 있는 Thanks God for Bitcoin 책 구매하시면 저희 AI 기반 스마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 1개월 이용권 무료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 웅달 책방이랑 코인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아래 댓글로 저희가 고정으로 남겨드릴 텐데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께 최대 7만 원 상당의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인원도 이용 안 해보시고 비트세이빙도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 관련된 이제 상장 기업이 있어요. 코스닥에. 이거를 이제 해외 투자사가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하면서 이제 공시 관련 공고에 뭐라고 냈냐면 기관 투자자 중심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4월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임상을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5월에는 임상 실패로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제 바이오 회사를 이제 해외에 파라테식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뒤에 보면은 좀 재밌게 분석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맞는지를 좀 이번 시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저희가 장고점 비트코인이 터치하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는 추세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6월 이제 초에 보면은 트럼프랑 머스크 한판 붙으면서 좀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또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23일 월요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쟁이 심화되는 이제 소식들이 들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오늘 기준으로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기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빗썸 차트 기준으로는 한국 프리미엄이 0.77%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김프가 아직 10% 미만 이죠. 그래서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수준이 아니다. 한국 고객들의 유입이 많이 있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월요일이거든요. 미국 전쟁 참전 소식 이후 지금 화요일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전쟁 참전 소식 이후에 제가 이제 봤을 때 국장이 개장했다가 국장이 클로징하는 이제 시간에 딱 보면은 마이너스 왼쪽에 이제 높은 수준으로 약세 개장했다가 커버하면서 이제 마무리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촬영 지금 오늘 기준에 와서 보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이 좀 좋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흐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동향 및 매크로 분석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연준이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부상했으나 주 후반 중동 내 지정학적 기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를 지지를 했다. 비트코인도 역시 지지를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준틴스 데이로 단축 운영된 주간 동안 주요 지수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는 것들이 좀 보여줬는데, 보면은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돈을 푸는 모습, 금리가 이제 또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모습은 반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는 또 자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주초 시장,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통과되면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배가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 법안 이전에 있던 게 비트코인 액트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으로 맨 위 상단을 만들고 그 아래에 이제 디지털 자산,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하위단에 또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맨 위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지를 하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많이 풀고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들을 강화하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보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전쟁 소식,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때는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제 좀 강제 청산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 제가 항상 선물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목표 이란 포르도의 전체 탑재량을 투하했다. 그래서 이란 핵시설 3곳에 성공적인 공격을 했다. 지하 핵시설 포르도에 타격을 했다라는 거를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열심히 올렸고요. 그래서 Now is the time for peace. 이제는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라고 이제 선언까지 하면서 전쟁을 자기가 이제 다 끝내버리겠다는, 미국이 끝내겠다는 선언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이제 제디 벤스 부통령까지도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25년 동안 이제 보면은 중동에서의 이 지지난 되게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멍청한 대통령들을 그동안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서 사람들이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트럼프와 벤스, 미국에서 좀 이제 중재하는 것들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100곳을 선제 공습하고 나서 이란이 또 보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반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해서 이제 그 6월 22일에 공습을 해서 3곳을 타격을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Now is the time for peace. 지금이 이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좀 이제 중재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마음은 전쟁도 결국 지나간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나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도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기를 비는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전쟁도 결국에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결국에 우상향하거든요. 느긋하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을 좀 보면요, 6월 6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큰 유입이에요. 그래서 17일에 보면은 정말 이제 좀 큰 유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시면 계속적으로 유입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기관 자금들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하면 금액은 좀 미비하지만 유출 없이 아이빗, ETHA, 여기가 블랙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블랙락 자금 유입 같은 경우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기관 자금 유입은 건전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이제 보시면 아래에 여기가 이제 더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프랑스 회사거든요. 여기도 최근에 이제 6월에 비트코인 서울 행사에 왔었던 곳인데, 꾸준하게 비트코인 사는 거 업데이트 되는 것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주시해도 좋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 좀 재밌는 흐름들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26일 정도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감소했다, 올라왔다 감소하는 이제 시점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오히려 이제 소매 투자자, 리테일 같은 경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흐름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과도하게 올라올 때는 시장이 과열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아직 그 시점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보지 않는 데이터고, 이 지표를 활용할 때 내일과 모레 가격을 맞출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기회와 과열 구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VRV 지표 제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2.1 정도 이제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좀 올랐어요. 2.2에서 3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2.6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는 과열이었는데 아직 그 지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단기 SOPR 지표는 155일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되는 이내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지표인데, 보시면 이제 그 어제 기준으로 0.98이에요. 그러니까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많이 뛰면 10에서 20% 사이까지 뜁니다. 근데 아직 시장은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맨 처음 이제 저희가 도입할 때 얘기했던 좀 재밌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그 인수하는 기업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통주 200억 원이랑 전환사채 50억을 포함해서 250억 규모 증자를 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텍식스 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그 크립토 펀드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거기가 한국에 펀드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1호 유한회사를 이제 계열사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풍부한 디지털 자산 투자 경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다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자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 중심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심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좀 제가 보면서 얘기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공시로도 나와 있지만 다트에 있는 공시뿐만이 아니라 기사로도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기사에서 파라텍식스 홀딩스라고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라는 기사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회사 인수하려는 대상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어떤 회사이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25년 4월에 임상 실패했었고 25년 5월에 추가적인 이제 또 임상 실패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불거진 회사였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던 회사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다가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전략으로 이제 그 변경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하려는 걸로 이제 좀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 이제 인수하는 대상들을 제가 이제 다트로 통해서 이제 공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파라텍식스 코리아 펀드 LLC 유한회사죠. 변경 예정 최대 주주가 이제 파라텍식스 코리아 펀드 LLC입니다. 배정 주식도 상당히 많고,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자는 미국에 있는 파라텍식스 홀딩스 LLC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LLC의 대표이사는 에드워드 친입니다. 그래서 파라텍시스 홀딩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에드워드 친이고, 최대 주주도 이제 DSIP LLC, 새로 신규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분을 45.57%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LLC라는 거는 결국에 유한 책임 회사다라는 거거든요. 회사 채무에 대한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LLC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그 뭐 사업을 전개하거나 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의 회사죠. 남의 회사고 책임도 덜 지는 형태의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결국
결국에 이제 이 회사들이 한국에서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를 하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유한이라고 하니까 책임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하죠. 무한 책임이 아니고 유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이 회사를 만들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하면서 재무적인 이제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그거를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을 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전략을 영위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를 할지가 사실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텍시스 캐피탈은 그럼 어떤 회사냐? 아까 제가 암호화폐 헤지펀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게 보통 비트코인 트레저리인데,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윗단의 파라텍시스 캐피탈로 가보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특히나 FTX 파산하고 나서는 솔라나 가격 하락하고 저가 매수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회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2023년 최근 보시면 이제 비트보다 솔라나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솔라나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거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 회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제 비트코인 맥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기업이 비트코인 맥시 기업 맞아? 라고 얘기를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처럼, 그리고 21 캐피탈의 이제 잭 멀러처럼, 메타플래닛의 대표처럼 비트코인 맥시가 맞냐? 얘네 진짜 비트코인만 트레저리 하는 기업이 맞냐? 찐 트레저리 기업이 맞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뭔데? 라고 이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21 캐피탈의 잭 멀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정말 좋은 재산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지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만 멀티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뭐 좀 가볍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펙 상장입니다. 스펙 상장은 뭐냐면,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나스닥 상장사인데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발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장된 기업의 51% 지분을 획득해서 스펙 상장, 우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장사인데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기존의 상장사,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여러 번 실패한 회사를 돈 주고 이제 51% 지분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야 돼요. 그래서 기존 사업도 그래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이 좀 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또 이제 그 미국에 또 몇 개 기업들이 있죠.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거기 헬스케어 회사인데 헬스케어 사업 잘 됩니다. 잘 되는 와중에 이제 또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해서 바꾸는 거고요. 본인들의 사업이 그렇게 엄청나게 안 되다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펙 상장이라고 해도 이게 주가만 멀티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 사업도 그래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LLC, 유한 책임 회사가 최대 주주라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질 것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좀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3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처럼 기존의 상장사가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결들을 좀 다르게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 회의들에 참석도 하고 글로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참석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for Corporate 2025라는 회사 그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 96%가 현재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나스닥은 M7이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그 구글, 뭐 애플 다양한 7개의 회사들,
보통 저희가 M7이라고 하는데 이 M7의 그 주가 상승률이 그 나스닥의 상장률을 계속적으로 이제 견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S&P 5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외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세일러 회사도 그 정도로 이상 별로인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성장률이 3% 수준으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만으로는 위 같은 이제 M7 같은 이제 기업들의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는 거죠. 나는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매년 만들어 나가는데 주가가 3%씩 매년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주목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고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비트코인 for Corporate 2025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영위를 하면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취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펙 상장을 했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아예 이제 거의 망해가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이제 51%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건데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면 좋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게 항상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 주 체크 포인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지정학적 김장감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위기 국면으로 좀 급변을 하다가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 보니까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저희 코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ETF 기업 재무자산 편입을 통해서 시장에 계속 이런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도 한국에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옥석을 가려낼 필요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 좀 이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Thanks God for Bitcoin 보시면 책 안에 AI 기반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 1개월 무료 이용권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웅달 책방이랑 코인원 이벤트 코인원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댓글로 고정해서 남겨둘 테니까 많이 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